조금 전에 동 소장님께 소개받은 한국대학교 협의에 재직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후속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동훈 소장님께는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동훈 소장님은 사실은 코로나 때 학생처장님으로 제가 이제 많이 학사 관련한 온라인, 그다음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심리 정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처장님, 그다음에 교무처장님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온라인 상으로는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그 고전한 학장님은 사실은 한 2011년도, 10년도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국제교류, 그때 제가 이제 그 기획팀장이면서도 이제 국제팀장이었을 때 NIC 학위 정보 관련해서 각 국가의 이제 그 학위 동등성이라든지 뭐 학사 제도라든지 이렇게 첫 입문을 아무래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굉장히 이제 그 소중하고 또 전문적인 분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고자원 교수님 제자분들이 와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그 못지않는 석학의 어떤 그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박창훈 교수님은 지금 뭐 국제교육 교류학회장이시면서 저의 어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학교 다닐 때 뭐 이게 석박사 뭐 또 제가 이제 대교협에서 또 업무 처리했을 때 뭐 교육과정 전문가로 또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입시 업무를 했을 때도 이 프랑스 고등교육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사실은 이제 저의 그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예, 박찬원 교수님의 그 학문적인 이런 그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막 이렇게 연락하다가 사실은 이제 뭐 이동훈 교수님, 고장한 교수님, 뭐 박찬원 교수님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역시 교수님들은 다르시구나. 어, 저도 뭐 대학의 교수로 한 4년간 이렇게 재직하다가 대기업에 2007년도에 와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 마인드로 바뀌어서 다시 제가 학생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외람되지만 이 교수님들의 어떤 이제 그 세 편의 글을 읽고 저도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느꼈던 감정을 한번 느끼면서 오늘 이제 그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과 호남 사범대 공부가 연구중심 공동국제학술대에서 특히 이제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이제 그 중국 유학생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학에 대한 유학생들의 지원 부분이 예전에는 저희가 입학 또는 학생 모집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정규 뭐 진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이게 녹화만 안 되면 굉장히 제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정제를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유학생 현황은 고장하 교수님이나 박창원 교수님의 데이터가 많이 이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하시면 이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기점에서는 뭐 중국과 베트남,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익히 저희가 알고 있겠지만 아시아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장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그 한류지만 현재는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이 아까 이제 중국 유학생 2명 이제 학생분들도 거의 한국 정서와 비슷한 어, 다르지만 같은 정서로 이렇게 수업에 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동양인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제 아시아 지역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패턴 변화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정책적인 평가적인 지표 변화도 있고 뭐 이제 그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미얀마나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그 외교부하고 그 유학 박람회 관련된 해서 이제 대학들하고 이렇게 다녀보면요. 맨 처음에는 이제 K 컨텐츠 때문에 한국에 와 있어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미얀마나 이런 그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의 어떤 그 색채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해야 되고 뭘 이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공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박창원 교수님도 식당에 갔는데 우리는 다 웃고 있는데 같은 조선족도 그 개그 코드를 못 읽는 것처럼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제는 유학생의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여기에 피력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유학생들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초창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균관대가 많이 오고 해화동 이쪽에 많이 있는 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화동에 있으면 연예인을 볼 수 있다라는 제가 해외 가서 유학생들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할 때 가 보면은 이런 성균관대 근처에 있으면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학위 과정으로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개발 국가나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학원 아까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고장한 교수님께 대학원으로 이제 지역 대학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대기업에 어떤 문의가 많이 오냐면요. 모든 이제 뭐 성균관대면 성균관대, 부산대면 부산대, 모든 학문 종합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 다 탑은 될 수가 없어요. 학과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한 이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거점 대학에 예를 들어서 농축산학과 그러면 이제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좀 선진 농업 기술이나 축산 기술을 배워서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뭐 이제 식량 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염두해주고 공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이렇게 학문 분야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학 정책이나 기조 자체가 뭐 인구 감소와 연계가 돼서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퇴색됐지만 학문 분야하고 향후에는 유학생과 맞물려서는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 학과를 육성을 시켜야 이제 그 외국 이제 우리가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질문했던 질문 사항 중에 꼭 유학생을 유치해야 되느냐, 뭐 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외부에 가서 선순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에 있다 보면 해외 많은 대학들이 이 대학에 A라는 대학에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이제 대부분 한국 국적의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유학을 가게 되면 그 학교의 그 학생의 학점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학점이 너무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정말 이거 학점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럼 이 교육과정 맞느냐? 그 중국 유학생 2명 계시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때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이런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게 타당하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이제 그 집중 이수제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정말 그냥 했느냐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으면서 그냥 했다라고 하느냐.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과 거리적으로 가깝고 그다음에 왕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도 중국의 어떤 이제 통계청이나 또는 이제 지역별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와서 물어보겠다.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중국 교육부 이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워낙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이 성균관대학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면 그 성균관대학 학칙이나 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받는 교육 그 이수 프로그램 그대로 인정해 주시라라는 것이 저희 공식적인 답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이동훈 소장님까지 이제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심리 정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디지털 그다음에 비대면 이제 그 사회가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글로벌 역량 함량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교육 프로그램 이런 유연 체제가 이제 그 확고하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온 오프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오프 캠퍼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저희가 중국 교육부로 굉장히 많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느 대학 우리는 학사 자율화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느냐? 그러면 그 학교의 자율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부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유학생에 조금 더 포커싱 하다라고 보면 나는 중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라고 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이면에 학령 인구 감소 뭐 정주 여건 하니까 나는 그런 이제 그 트랙이 아닌데 괜히 나도 좀 이렇게 이제 그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고 왔는데 나는 뭘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외에 이제 그 인적 자원 유치 확보 방안을 저희가 이제 그 석박사 인력 유치 확대로 대학 교육이나 연구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재원 확보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외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다양한 그 나라들의 유학생 정책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EU 그 유럽 연합 쪽에서는 개방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주겠다. 들어와라. 관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그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시선하고요. 독일이나 유럽은 우리나라 또 교육 체제랑 다르기 때문에 석박사를 그냥 이제 그 도제 체제로 또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학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진 그 국가의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결과만 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오류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나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교육 체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나라한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협력이나 네트워킹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아무래도 오늘 같이 이런 국제 학술 세미나도 사실은 이러한 그 이제 유학생을 지원해주는 굉장히 소통의 장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폐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만 국제간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학생이라고 하면 국제화라고 하면 그 유학생이 몇 명 있냐 이게 굉장히 국제 지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이 이제 상호 이해 중국 유학생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시민성 등 이런 인식에 대한 재정립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주 여건이나 진로 취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정립되기는 그 전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오면 학위를 받고 그냥 가는 자기 나라에 이제 가시는 요런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좀 정주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좀 뿌리를 내려서 잘 살 수 있는 요런 그 삶의 영위 패턴으로 바뀐 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 2023년부터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2023년 8월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보면 유학생 유치 관문의 혁신적 뭐 확장이라든지 또는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유치 정주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첨단 신산업 선도 인재 유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위치 저변 확대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연계를 이렇게 이제 국제화에 또는 유학생 유치와 어떤 유학생을 어떻게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유치, 학업 및 취업 또 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본부처 간에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좀 정립이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고는 있었으나 미미하게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정립을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터닝 포인트 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 뭐 이제 그 다양한 뭐 유럽과 연계를 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아시아 지역과는 사실은 정부에서 우수 인재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뭐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사업이나 에임스 사업이라든지 아세안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아시아 지역과 상당히 교류 국가적으로 또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상호 이해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지역적인 거라 우리 학교에 전체적으로 파급 미치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뭐 중국 유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 현황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패턴 변화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지역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아까 발표에서도 대학원들이 보니까 좀 있더라.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국 학생이나 아시아 지역 학생은 서울에 이렇게 편의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나갈 수 있고 문 열면 나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이 많아요. 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학부 학생인데 이렇게 지역으로 가면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이게 조용하고 하면은 편의 시설이나 내가 어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측면은 교수 패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서울에 있다라고 해서 좋은 교수님이 있고 지역에 있더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교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들은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이제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배울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하기에는 좀 더 나은 편의시설. 내가 극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다 못해 뭐 커피숍을 가거나 어디 이제 또 이렇게 연극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말에 또 나와 동일한 또 또래 친구들 외국인 학생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충청권까지 그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예, 충청권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아래 지역에서 많은 유학생이 있었는데 조금 찾아보기 힘들고 그게 이제 충청권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학생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정주 여건을 말씀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전문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문대에
그 이제 저는 이제 전문대는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정주 여건도 수도권인데요. 고려하시나 자기네들은 아니래요. 자기네들은 교육시켜서 빨리 보낸대요. 그 수도권의 전문대학의 특성화된 학과들은 뭐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학생이 부족해서 하는 것보다 학과의 특성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에 수도권이 있는 대학들은 우리 대학이 4년제에 있으니까 수도권이니까 지역적으로 우세하니까 지역보다 괜찮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연한 다양화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떤 직업적인 특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 만약에 이게 수도권이 많다라고 하면은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유학생 교수학습 그 체제 내실화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발표 원고에서도 나왔지만은 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뭐 대학에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그 담당자는 국제처는 다 전달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나는 못 알아들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 그러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부적응 문제가 중도 탈락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학교 저 학교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특히 이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서는 뭐 교수님들은 어차피 이제 상담을 하지만 이런 동료 학생 같이 또래 학생이나 또는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까 우리가 교수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 개념이 강해서요. 그 센터에 무조건 불편 센터에 가 거기서 해.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나까지 이렇게 다 연결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학생들은 학과라든지 전공의 기초학력 부족. 이거는 뭐 꼭 유학생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관련 정보 지원 부족과 언어나 문화 장벽, 그다음에 재정 불안정 등으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진로 취업에서만 맞춤형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수 학습 지원 체제도 좀 지원을 해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지금도 우수한 인재가 오지만 좀 더 차별화된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이제 에이스 사업 예전에 우리나라의 에이스 사업이나 학부 관련해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 학사 시스템 했을 때 이런 그 진로 취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런 그 진로 상담까지 포괄해서 하는 이런 개발 시스템을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변동 때문에 이 연속성이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이 현재 이런 그 지속되지 못한 것에 한계점을 봉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 교수학습 체제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이라든지 벤치마킹,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국제교류 뭐 처장협의회나 국제교류자 뭐 협의회들이 있지만 대학에서 행정 직원이나 행정가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또는 직원 입장에서 정보 교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유학생을 이제 그 대상으로 교육이나 뭐 진로나 생활지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더라 이런 어떤 그 논의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대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다 우리 학교 노하우만 가지고 있지 공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상 사고가 났어요. 외국인 유학생 그럼 이제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대학의 사례가 있는지 그럼 이제 저희는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행정 처리부터 시작해서 뭐 변호사 그다음에 그 본국에 어떻게 연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단지 이게 학생이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이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제 그냥 학교만 입학에만 우리가 방점을 뒀다라고 하면 졸업과 정말 진로 취업까지 하려 그러면 세세한 어떤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MZ 세대라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한테는 굉장히 이런 게 좋았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무 불편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사업 통해서 이제 조금 시도되는 부분이 진로 취업 지원 활성화에서 외국 지원 사례에서 조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학업 지원은 교과 비교과에 대한 프로그램과 진로 취업 연계, 그다음에 AI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 대학원 단계에서 학습 적응력 이런 재고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도교육청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원 활용이 공유되는 활용이 많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부산대 우리 박창원 교수님도 있지만 부산시가 사실은 제가 국제 담당일 때 인턴십 사업도 했거든요. 지자체가 매치 펀드를 대서 동남아시아를 발굴한 그 이제 그 자치단체가 부산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갔을 때 대한상공회의소랑 부산시랑 이렇게 가서 이제 특히 이제 부산 지역 같으면 부산 외대 베트남 아까 하면은 그 우리가 그 나라 우리나라 학생이 나갔을 때 그 지역에 지역화했을 때는 언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전공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래서 외국인 학생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들이 좀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는 정주 여건을 갖고 이제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다양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유형 특성화 전략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 케이스를 보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꾸 저희한테 연락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학사제도 유연화해서 좀 다양하게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입증을 해달라라고 이제 많이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뭐 수도권 지역대학 사립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도권 사립과 국립대 뭐 이렇게 나눈 거는 저희가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이것은 제가 이 코로나 때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그 대학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학위 과정을 이제 그 밟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교류를 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이게 플랫폼 고등교육의 토탈 플랫폼이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그 하나의 강좌를 들을 때 외국 석학하고 또 이제 그 우수 자원을 공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아까 많이 나왔던 AI 같은 이런 컨텐츠 플랫폼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내 기술로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는 그 외국 기술로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에 건의할 때도 초창기는 이제 그 국내 기술보다는 외국 기술로 이제 그 토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이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아시아 권역 또는 뭐 전 글로벌 시대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러니까 나와 다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성이나 상호 이해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등 이런 그 글로벌 함양 교육과 이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라든지 또는 시공을 초월한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역량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교류할 수 이런 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비대면, 대면 형식으로 이 정기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출판이나 또는 정보 지원, 뭐 각국의 이런 석학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지원을 좀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보니까 이제 연구재단 이렇게 이제 후원해서 이렇게 하시던데요. 다양한 이런 것들이 꼭 이제 그 연구재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좀 기업적인 측면에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막강한 어떤 이제 뭐 이런 수출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를 많이 맡고 한중 이런 그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국연구재단 그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 조금 더 발전해서는 한중 기업들이 좀 후원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이게 성대의 이런 국제 컨퍼런스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기업에서 바라보는 이제 한국에서 성대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자국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활동하고 했는지 이런 상호 이제 좀 교류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